처음에 4개가 무너지고 2차, 3차로 6개 차로 한 20m 정도. 가로 5m, 세로 3m, 깊이가 5m라고 했는데 실제 메꾸는 과정에서 많이 좀 늘어난 겁니다. 길을 다닐 때 바닥만 보고 다닙니다, 요즘에.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대로에서 갑자기 차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처음에 4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더 2차, 3차로 무너져 내려가고 총 한 6개 차로 한 20m 정도. 한편 부산 사상구청에 집안 침하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4월 13일 오전 5시 30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안전 조치를 하던 도중에 땅꺼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했을 때 가로 이제 5m, 세로 3m, 깊이가 5m라고 했는데 실제 메꾸는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난 거고. 이렇게 땅꺼짐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끈끈한 성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점성이라고 그러는데 상수물이냐 하수물이냐 관계없이 물에 의해서 처음에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커져요. 커지다가 이게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오다가 지표면 가까이 오면 땅에서 내려앉는 싱크홀이 발생을 하죠. 길을 다닐 때 원래 바닥을 보지 않았지만 바닥만 보고 다닙니다, 요즘에.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서운 위험, 싱크홀. 우리 발밑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서울 연희동에서 빵집을 하는 A씨.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집이 연남동이기 때문에 도보로 여기를 맨날 걸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A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가게가 2층이고 통창이라서 네. 가게에서 내려다 보면은 위에가 엄청 큰 구멍이 생겨서 거의 동굴이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당시 블랙박스엔 도로가 내려앉자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바로 지난해 발생했던 연희동 땅꺼짐 사고입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도심 속 지뢰로 불리는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가 봄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한 10사람이나 지나갔나? 사람이 안 다녀. 꽃집은 사실은 봄 한철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봄에 꽃 막 팔려고 막 해놓은 거를 손님이 하나도 못 받고 여쭤보면 여기 오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당시 땅꺼짐 사고 현장의 사방폭은 약 20m, 18m로 인근 주유소와 비슷했고 깊이는 2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4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더 2차, 3차로 무너져 내려가고 총 한 6개 차로 한 20m 정도. 예. 그럼 당시 차량도 다 통제가 됐겠네요? 그때 무너져 내리고 나서 통제가 곧바로 됐어요. 그 정도 규모의 땅꺼짐은 선생님이 보셨을 때 처음이에요, 살아생전. 네, 네. 그런데 그 이후 강동구 일대에서 집안 침하 신고가 잇따릅니다.
앞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현장에서 가깝게는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들이었습니다. TV에서 그 뉴스에 보면은 땅꺼짐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항상 그런 거에 염려를 뒀었거든요. 언제 나한테도 닥칠까 그런 생각에 항상 여기 사거리를 조심했는데 역시나 다르가 우리가 그렇게 생겨서 겁이 많이 났어요. 멀쩡하던 도로가 주저앉는 현실에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보통 한 10시간에서 많게는 한 1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고 나서 많이 두렵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다닐 때 원래 바닥을 보지 않았지만 그 바닥만 보고 다닙니다, 요즘에. 이명우 씨는 지난해까지 강동구를 기반으로 배달 일을 했던 만큼 사고 소식이 더욱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저게 나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더라면 저게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도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사고 난 지역이 저쪽인가요? 네, 이쪽입니다. 아, 이 꽃가게 바로 앞에. 네, 꽃이 바로 앞에 돼서 장거리 쿨을 갈 때는 항상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로는 이 근방은 얼씬도 않고 있습니다. 거대 구멍은 메워졌고 도로 통행도 재개됐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에 콜이 들어와도 가지. 아우,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아, 콜이 그래서- 들어와도 네. 안 갑니다. 단가가 높아도 안 갑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집안 침하 사고는 100여 건. 평균 이틀에 한 번 발생하는 꼴입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상당한데요. 도대체 도심 땅꺼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 창신동의 한 골목. 요란한 드릴 소리와 함께 감춰져 있던 땅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낡은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수질 민원 발생 지역이나 누수 개연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기존에 묻혀진 상수도관은 1974년도에 부설된 강관입니다. 그 내부 도장재가 탈락 우려로 수질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든 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하는데 오래된 도심일수록 수도관의 노후 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상수도관 교체 주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서울시는 전체 상수도관 연장이 좀 길어서 타 특광역시보다 오래된 상수도관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관로를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 침하 확률이 높아지는 건 자명한 이치인데요. 통상 오래된 수도관은 낡아서 부서지거나 금이 가면서 틈새가 생기게 되는데 그 틈새로 불가피하게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끈끈한 성질이 있어요. 물이. 이걸 우리가 점성이라고 그러는데 상수물이냐 하수물이냐 관계없이 물에 의해서 처음에 구멍이 생겨요. 생기고 이것이 자꾸 위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모래입자가 위에 있고 밑으로 떨어지거든. 그러면서 위로 커져요. 구멍이 커져요. 커지다가 이게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오다가 지표면 가까이 오면은 한 3, 4m 가까이 오면은 땅에 쏙 내려앉는 싱크홀이 발생을 하죠. 지난 2년간 발생한 집안 침하 사고 264건 중 절반가량은 이런 수도관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상수관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관로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그럼 몇 개 매립할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2개, 3개 반 정도? 3개 장 반 정도, 6m짜리. 그중 되메우기는 굴착 구간을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원상 복구하는 작업입니다. 이 상수공사 복구 작업을 포함한 전 공정에 대해서 저희 아리스 본부에서는 철저하게 시공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이 소홀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사장의 경우엔 되메우기 다짐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면만 다져지고 속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흙을 다 2, 3m를 해놓고 그냥 다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다져지는데요. 밑에는 다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심화돼 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수도관 손상에 의한 집안 침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른데 하수도나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4, 5m 이내에서 깊이는 한 2, 3m 정도로 이제 작은데. 그렇다면 최근 대형 땅꺼짐이 반복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보니까 횡단보도 이 부분만 색깔이 다른 걸 보니까 여기가 땅꺼짐이 발생한 현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4월 13일 일요일 날 새벽 5시에 발생한 땅꺼짐 현장입니다. 사상구청에 집안 침하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4월 13일 오전 5시 30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안전 조치를 하던 도중에 땅꺼짐이 발생합니다. 꽤 면적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했을 때 가로 이제 5m, 세로 3m, 깊이가 5m라고 했는데 실제 메꾸는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난 거고, 실제 전문가분들이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래가 25톤 11대라고 했는데 시의회가 이번에 현안 질의하면서 교통공사 사장이 이야기한 걸로는 25톤 23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일 사고 위치가 몇 미터만 달랐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땅이 꺼진 곳 가까이에 도심 고가도로에 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이리 냈으면은 큰일 난 일 아닙니까? 그때 또 출근 시간 전이었고 약간 전이었고 그래서 그렇지.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땅꺼짐 발생 다음 날인 4월 14일 인근에서 또 다른 집안 침하가 발생합니다. 이쪽입니다. 요즘 차가 있는 곳 여기가 땅꺼짐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땅꺼짐이 발생했던 그 횡단보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400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땅꺼짐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건데 주변은 집안 침하의 여파로 전봇대들도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땅꺼짐이 난 전신주가 완전히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누워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성한 사무처장은 계속되는 땅꺼짐의 원인을 인근의 지하 공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1차적으로는 10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2015년 착공한 사상 하단선은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을 잇는 공사로 오는 2026년 말 개통이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처럼 땅속 수십 미터를 파내려가는 굴착 공사 땐 지하수를 빼내는 배수 작업이 중요합니다. 땅속의 지하수가 과다하게 유출될 경우엔 주변 영역의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집안 침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흙은 다 흙치로 보이지만 50%는 흙이 알갱이고 50%는 공간이 흙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사이는 공간이 한 50%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 밑에 흙이 있는데 지하수가 있게 되면 지하수는 그 흙 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50% 공간 사이로 50%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 터널 뚫게 되면 뭐 공사하면은 거기 있는 물들이 밑으로 쏠려 들어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 들어가면서 흙하고 같이 쓸려 들어가 가지고 흙이 내려가니까 흙 비니까 거기 싱크홀이 나는 거고 땅꺼짐이 나는 거고요.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연약 집안은 이런 굴착 공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집안 자체가 모래라 모래하고 뻘이라 그렇게 조금이라도 공간에서 빨리 들어오 버린다고. 위층에는 뻘이고 밑에는 공간이 있으면 그걸로 다 빠지 들어오니까 땅꺼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래요. 이런 영향들 때문이었을까요?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을 따라 수년째 집안 침하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총 14번의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3건, 24년에 8건, 올해 3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뭐 전국에서도 2년 4개월 동안 1km도 안 되는 구간에서 14번의 땅꺼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유례없는 현상이라고 다 보실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관련 기관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책도 마련했지만 사고의 재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발생한 학장동과 감전동 땅꺼짐 역시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동네 분들이 그 뭐 공사를 안에 지하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나 그런 거를 감시를 좀 해주고 그렇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대형 집안 침하가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도 올해 1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한 데 이어서 도로 11m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를 위해 직경 7m의 터널을 굴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원철 교수는 깊이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은 지하 굴착 공사의 영향으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오토바이를 탔던 분이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들어간 자리에서부터 한 40-50m 움직여 버렸잖아요. 시신이. 그건 뭐냐면 큰 영향이 밑에 일어났다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흙 자체가 통째로 흘러내려가 버린 거죠. 지금 휩쓸려서 가. 그렇죠. 상수도 가지고는 그렇게 한꺼번에 밀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한 300m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먼저 땅꺼짐이 생기고 그다음에 땅꺼짐이 있으면서 받치고 있던 상수도 그게 터지면서 물이 섞여가지고 나는 상수도가 늦게 터졌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일부에선 터널 공사의 설계 시공 단계에서 지질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인데요. 서울은 이게 한강이 있어요. 이게 화강암이에요. 빨간 게 서울 화강암이고 서울대 관악산이에요. 다른 데가 전부 다 이제 변성암이라고요. 변성암은 지각 변동을 여러 차례 받아서 지질이 복잡하고 깨지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성암 지질에서 지하 개발을 실시할 경우엔 기초 공사를 한층 공들여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변성암 지형은 단층 파쇄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석이 잘게 깨져 있어 지하수가 쉽게 스며들고 흐르는 단층 파쇄대에 비해 파쇄대 안의 특정 부분에 존재하는 단층 점토는 물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터널 뚫다가 단층대를 만난 것 같아요. 단층 파쇄대를. 점토가 낀 거죠. 왜 그런 추정을 듣냐면요. 이 터널 공사하는 사람들이 첫 번에 지하수가 안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층 점토를 경계로 지하 수위가 급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다고요. 물이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근데 여기도 터널 뚫고 지나가잖아요. 터널 뚫고 지나가다면 여기를 딱 점토를 딱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이게 터널 막장이라 그러는데요. 터널 뚫는 데를요. 막장 쪽으로 지하수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사고가 나요. 사고 지점에 단층 파쇄대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파쇄대 구간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시공사 측도 사고 대비를 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하고 시공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약한 집안에 맞춰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시공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발생한 대형 집안 침하 사고들은 모두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지하 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땅 꺼짐의 주요 원인이라는 건데, 바꿔서 생각하면 사람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대비한다면 땅 꺼짐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량 내부의 각종 모니터에서 땅 및 공간의 디지털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표출됩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GPR 안테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노트북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모니터는 안테나나 이제 주변에 있는 카메라 박스들 안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고, 각종 기계를 동원해 찾고 있는 건 도로 아래에 비어 있는 공간, 즉 공동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땅속 공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부 지지층이 가라앉으면 침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공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복구한다면 땅 꺼짐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공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지표 투과 레이더 GPR입니다. 전자기파를 땅에다가 방사를 해서 반사되는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이미지화 시켜서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을 GPR 탐사라고 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듯이 지하로 전자파를 쏜 뒤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정보를 통해 땅속에 빈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이때 전자파에 의해 들어오는 땅속 신호들이 각각의 채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모니터에 보시는 게 땅속에 있는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신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방지턱이 나오게 되면서 안테나가 흔들리면서 나온 신호고요. 상부 쪽으로 나오는 신호는 지금 이쪽 우수바지에서 나오는 관로를 나타내는 신호고요. 위치와 규모가 파악된 공동은 굴착 등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한 뒤에 복구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전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6,000개가 넘는 공동을 복구했습니다. GPR 탐사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전에 발견하고 이제 공동 보수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땅 꺼짐 사고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침하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인자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사고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것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GPR에 탐지 가능한 깊이는 2m 전후로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빈 공간은 탐지가 어렵습니다. 작년 9월 20일에 일어난 것 같은 경우는 가로 5m에 세로 8m에 깊이가 5m거든요. 지금 그 사상 하단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 꺼짐은 대부분 5m 이상씩 되는 거예요. 근데 2m, 1.5m까지 그 측정하는 GPR 가지고는 못 잡아내는 거죠. 수십 미터씩 지하를 파고 뚫는 공사로 인한 땅 꺼짐은 사전 파악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로 대형 공사 현장 인근은 집안 상태를 더 자주 점검하고 위험이 감지될 땐 보강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변화무쌍한 지질에 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땅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철 뚫는 사람들은 그것만 100m마다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통해서 지난해 완성한 이른바 집안 침하 안전 지도를 지하수의 흐름과 토질까지 반영한 지도로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땅꺼짐의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싱크홀은 전조 현상이 우선 땅이 갈라져요. 아, 땅이 갈라져요? 갈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도로 밑에가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땅이 갈라지면서 한쪽이 내려가고 살짝 내려가고 한쪽은 반드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덜컹해요. 소리도 들려요. 왜냐하면 안에 구멍이 생겨 있기 때문에 쿵쿵거린다고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이런 그 전조 현상,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전조 현상을 우리 시민들이 교육받고 그걸 즉시 보고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명일동 집안 침하 사고 당시에도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걸어졌거든요. 예. 요게 이제 2월 말에는 한 2, 3mm 이 정도 벌어졌다가 3월 초에 이제 쫙쫙 벌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 한 12mm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닥 갈라짐이 점점 넓어지자 심각성을 인지한 이중희 씨는 시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수도 없어요. 뭐 서울시에 전화를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 감리원한테도 뭐 지나가다 보면은 얘기했고 계속 수도 없이 넣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도 주유소 빗물바지에서 작은 구멍과 지면 갈라짐 현상이 포착됐다는데요. 11시 반에 신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장이. 땜질하고 갔습니다. 그냥 그거.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무너진다 옆입니다. 1m 옆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해당 주유소는 사고 2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신속한 원인 파악과 대책으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도심 지하 공간의 개발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후 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집안 침하의 발생 가능성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땅꺼짐 사고는 분명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발밑의 위험, 더 이상 알고도 당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되겠습니다.